안녕하세요. 사연을 전해드리는 사연할매예요. 세상 사는 게 녹록지 않지요? 오늘은 할매가 또 한 편이 사연을 들고 왔어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83세 박정순입니다. 80평생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인간을 살려낸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다시 걸어 다니게 된 날 제 통장에서 5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1970년 겨울이었습니다. 제 나이 24. 서울 구로공단 뒤편 가발공장 앞 좁은 골목에서 제 인생은 시작됐죠. 그때 서울은 온통 공사판이었어요. 시멘트 냄새와 석탄 연기가 뒤섞인 거리를 따라 미싱 소리가 하루 종일 울려 퍼졌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운영하는 가발 공장으로 도시락을 싸날랐죠. 남편은 경북 김천에서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27 가발 공장 기술자로 일하다가 공장 하나를 맡게 됐어요. 처음엔 성실했어요. 아침마다 제 어깨를 툭툭 치며 출근하던 그 모습, 그 굵은 손이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월급날만 되면요, 그 사람이 사라졌어요. 공장 마감 후면 늘 오늘은 거래처 사람 만나야 된다며 자취방 골목으로 사라지더라고요. 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남자들이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남편 작업복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가 찢어진 그 통장엔 남편 이름인 이춘배로 적혀 있었는데 안에 적힌 금액이 평소 그가 말하던 것과 달랐어요. 왜 이 통장은 나한테 말 안 했을까? 전 통장을 도로 집어넣었어요. 가슴 속에 뭔가 걸리긴 했지만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그게 시작인 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통장이 훗날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리게 됩니다. 결혼 3년 차 되던 해, 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무렵부터요, 그 사람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봄, 전 생선가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애들 분유값이며 기저귀값이며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수산시장에서 고등어를 손질하고 오후엔 동네 슈퍼에 납품했죠. 제 손엔 늘 비린내가 배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시장 인근 골목, 동네 대포집 앞에서 남편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와 함께 있더라고요. 그 여자 손엔 금반지가 3개나 끼워져 있었어요. 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생선 봉지에서 핏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날 밤요, 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애들 재우고 설거지하고 빨래 널고 그냥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근데 그 여자 손에 낀 금반지, 그게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도 몇 번씩 외박을 했어요. 공장에 야간 작업 있다 하며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 둘 키우는데 남편 없이 어떻게 사나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밤마다 혼자 울었어요. 이불 속에서 소리 안 나게 울었습니다. 애들 깰까봐요. 근데 여러분, 그 금반지 나중에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1980년대 들어서면서요, 가발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TV에선 전두환이 대통령 된다고 난리였고, 거리엔 대학생들 데모하느라 최루탄 냄새가 진동했죠. 1982년 가을, 남편 가발 공장이 부도났어요. 전 공장 문 앞에 붙은 폐업 안내 종이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전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성인 남자는 일주일 지나야 실종신고 접수됩니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전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갔어요. 친정은 세종에 있었습니다. 우리 친정은 부산에서 살다 아버지 일 때문에 제가 10살 때부터 세종에서 살았습니다. 충남 세종 북은 논밭이 펼쳐진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홀로 계셨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정순아, 니는 왜 이래 고생이가? 전 울음을 참았어요. 그때 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어요. 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세종 땅 한 떼기 사뒀다. 그거라도 찾아봐라.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전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애들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새벽 4시부터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밤엔 동네 공장에서 미싱을 돌렸습니다. 그때가 쌀 한 가마니 2만 원, 버스비 50원 하던 시절이었어요. 손이 부르텄어요. 겨울엔 동상이 걸려서 손가락이 퉁퉁 붓고 여름엔 생선 가시에 찔려 상처투성이었죠. 근데 참았어요. 애들 밥은 먹여야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가 하신 그 말 세종 땅 이야기가요. 이게 훗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됩니다. 1998년 IMF 터지고 온 나라가 난리였죠. 그해 겨울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16년 만이었어요. 그때 전 서울 영등포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애들은 이미 다 컸어요. 아들은 공장에 다니고 딸은 결혼해서 인천에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가게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반신불수였어요. 얼굴은 쭈글쭈글 늙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 남편이었습니다. 정순아, 나 좀 도와줘라. 전 한참을 그를 바라봤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랐어요. 미움인지 연민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들어와. 밥이나 먹어.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없습니다. 남편은 중풍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가 갈 곳이 없어 저를 찾아왔다고 했어요. 전 그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 한 칸이었지만 그래도 잘 곳은 있었어요. 전 남편을 간병하기 시작했어요.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떠먹이고 약을 챙겨줬죠. 밤마다 몸을 뒤척이는 남편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전 이를 악물었어요. 왜 내가 이래야 되노?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 눈도 있었고 애들한테 엄마가 아빠 내쫓았다는 소리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 시절엔 그게 다 여자 탓이 되던 때였으니까요. 그 인간이 다시 걸어다니게 된 날 제 인생의 두 번째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2003년 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재활 치료 끝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그때 정말 기뻤어요. 이제라도 철 좀 들겠지 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자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동네 공원을 산책한다고 했어요. 그러다 점점 밤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디 갔다 오노? 친구들 만났다 카이. 전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남편 옷에서 술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전 남편 주머니에서 낯선 여자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다. 또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이춘배, 니 또 그라노.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웃더라고요. 뭐가?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
기 뭐가 나쁘노? 전 그날 남편을 내쫓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사흘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란다. 전 또 받아줬어요. 그러고 보름 후 전 은행에 갔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0원이었어요. 5천만 원. 평생 모아온 돈이 싹 사라져 있었어요. 그 인간이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통장을 다 털어갔습니다. 전 그날 은행 창구 앞에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창구 직원이 물어봤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전 대답도 못했어요.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전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경찰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할머니, 부부간 금전 문제는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그날 밤 전 혼자 방에 앉아 소주를 마셨어요. 평생 술 한 모금 안 마시던 제가 그날은 소주 한 병을 다 비웠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더 타들어갔어요. 그날 이후로 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요, 바로 그날 밤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흙 묻은 손으로 절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정순아, 세종 들녘 가봐라. 네 아버지 땅 문서가 거 있을 끼다. 전 잠에서 깼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전 세종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릴 적 살던 집은 이미 헐려 있었고 그 자리엔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요. 전 동네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박씨 집안 땅 문서 같은 거 혹시 남아있습니까? 이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요, 옛날 일인디 뭐가 남아있겠소? 전 실망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동네를 돌아다니며 옛날을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 박씨네 땅? 그거 면사무소에 등기부 남아있을 거요. 전 면사무소로 달려갔어요. 오래된 서류 더미 속에서 전 마침내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된 땅 문서였어요. 면적은 작았습니다. 200평 정도? 근데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세종시 정부청사 근처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매, 그거 이미 개발 다 끝났어. 보상도 다 나갔을 거야. 전 낙심했어요. 하지만 혹시 몰라 등기부를 떼어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땅은 아직 아버지 명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아무도 그 땅을 건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서류가 너무 오래돼서 담당 공무원들도 그 땅이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2005년 정부가 세종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어요. 제 땅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전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펼쳤어요. 거기 제 땅이 표시된 지도가 나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땅 보상금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007년 여름 저는 보상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금액은요, 8억 원이었습니다. 전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평생 5천만 원 모으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8억이라니요. 아버지, 결국 당신 말이 맞았네요. 전 그 돈으로 제일 먼저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영등포 반지하를 벗어나 처음으로 햇빛 드는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남편이 다시 나타났어요. 전 거실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남편이 서 있었어요. 여전히 구부정한 자세에 손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순아, 나 이제 진짜 잘할 끼다. 같이 살자. 전 한참을 그를 바라봤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게 뭔지 아십니까? 30년 전 시장 골목에서 본 그 여자아이.
금반지였습니다. 전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말 한 번만 들어보이소. 나는 당신한테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미움도 사랑도. 그냥 남남이라 카이. 이제 당신 갈 길 가이소. 남편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 알았다. 남편은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인간 그날 저녁 시내버스에 치여 죽었어요. 전 장례식장에 갔어요. 깔 필요 없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때 남편이었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이상한 걸 봤어요. 남편 유품 중에 작은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전 그걸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통장 한 권과 낡은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통장 명의는 박정순이었습니다. 잔고는 500만 원. 그 인간이 평생 다른 여자한테 사줬던 그 금반지, 마지막엔 그걸 팔아서 제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뒀더라고요. 전 그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어요. 미움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허무함이었습니다. 통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나름대로 마지막엔 뭔가 하려고 했구나. 근데 그게 5천만 원을 훔친 걸 정당화시켜주진 않았어요. 다만 그 사람도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산 거겠죠. 사람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인간도 끝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나쁘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나도 결국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나로 살아온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지금도 전 여전히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해요. 손님들이 가끔 물어요. 할머니,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전 잠깐 웃어요. 하늘에서 제 통장 지키고 있겠죠.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생각해요. 평생을 그 사람 미워하느라 보냈지만 결국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걸요. 8억도 반찬 가게도 이 햇빛 드는 아파트도 다 그 사람이 없었으면 못 가졌을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제 인생을 망친 사람이 결국 제 인생을 구한 사람이 됐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드시죠? 괜찮아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모릅니다. 언젠가 여러분한테도 기적 같은 반전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여러분한테도 분명 신호가 올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말고 한 발짝만 더 나가보세요. 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마디 한마디가 사연 할매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